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0월 11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이 눈에 비치는 이 정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문 정부가 결사항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결사항전하는 정부라는 생각마저 들지 않을까요? 폼페오가 참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폼페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 미국 대사들이 다 같은 톤으로 이미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다 유엔사 관할에 있는 유엔사와 협의하고 유엔사가 중개하고 유엔사가 사전에 사찰하고 협의하고 이행할 허락을 내려야 될 사항들을 남쪽하고 북쪽 둘이 앉아가 쏙쏙거리면서 다 만들어 놔놓고 발표하는 것, 이게 너들 눈에 볼 때는 남북 간의 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왜? 실제로 주한미군을, 미국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이유는 북의 핵위협뿐만 아니라 북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근데 너네들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합의해 놓은 꼴을 보면은 더 이상 북핵 위협도 없고 북이 남쪽을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너들이 알아서 먼저 무장 해제하는 꼴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는 미국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평양을 북폭을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과 계속 대화의 선을 끌어나가든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부터 길들여야 되겠다. 도대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국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정말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미국도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 이번 미북 간의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협상에서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게 없고 이미 예측한 대로입니다. 그 새로운 게 없다라는 수준이 뭐냐? 협상 내용에 새로운 것도 없지만 의도가 드러난 겁니다. 제가 저전번 방송에서 한 것처럼 트럼프가 자기의 중간선거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진전시킨 비핵화 협상입니다. 그럼 김정은은 손해봤나? 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딱 자기 북쪽에서의 자기 위상에 그리고 자기 리더십에 손해가지 않을 만큼만 미국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 북한이 해달라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먼저 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쌍중단 내지는 쌍궤 병행 불가능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비핵화할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고 중개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미국에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확인하면 할수록 북한 비핵화 의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이제 미국이 간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시 중단을 해요? 쌍궤 전략을 합니까? 종전선언 해주고 주한미군 철수해주고 동시에 너 비핵화하라.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은 눈에 보이는 한꺼번에 딱 일어나는 일이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찰과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도 비핵화할 의지가 없어요, 지금. 괜히 우리 대통령만 러시아에 가서 비핵화 이미 시작했다. 또 다른 국제회의에서 이미 미래 핵까지도 포기하고 있다. 폐기할 상당 부분 폐기로 들어가고 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이 가짜뉴스 이런 걸 좀 가짜뉴스로 좀 취급하세요. 가짜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하면서 진짜 가짜뉴스라는 것을 처벌할 규정을 만듭니까? 절대 안 만들죠. 왜? 헌법에 위배됩니다. 개인의 자유의 표현을 쇠사슬 채운다? 미국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프리덤이에요. 미국의 핵심 가치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프리덤 오브 릴리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 나라가 대통령이 화나니까 계속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나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여당까지 등떠서 총리가 한 말이니까 여당까지 등들어서 가짜뉴스 처벌하는 당내 조직을 만든다고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역풍을 맞을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나갔습니다. 되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뻗대고 더 이상 주한미군까지 필요 없다. 말로는 대통령 외교장관이 필요할 때마다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회체는 별개라 하지만 그거 되풀이 했어요. 하는 행동 꼴을 보면은 유엔사 해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거예요. 남북 군사 합의,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이게 다 유엔사 관할 일이에요. 한마디도 상의 안 해서. 폼피오가 제일 화를 낸 게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DMZ 부근에서 비행 금지, 정찰 금지, 군사 분계선에서 2km가 각각 DMZ입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아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북쪽을 가봤지 않습니까? 걸어서도 가보고 개성공단을 가봤다는 거 아닙니다. 차를 타고도 가보고 2km로 되어 있지만 북쪽에서는 DMZ 지역을 1700m나 내려와 300m 군사분계선에서 300m까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비행 금지라는 거예요. 300m에 우린 지금 다 풀어놓고 있어. 2km도 모자라. 그 뒤에도 GP 없애고 뭐 군사시설 뒤로 물리고. 정찰을 못해서 손해보는 건 누구냐?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6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군사분계선에서 시청까지. 평양은 2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북쪽이 원할 때 언제든지 와도 좋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안보도 생각하지 않고 너들 마음대로 이런 걸 정해.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꼭 주한미군 철수해도 좋다? 한미동맹 원하지 않아도 좋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이 그렇다면 미국도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미국은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정말
스스로를 속이는 것. wishful thinking이 뭐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은 한국에서 안 날 거다. 착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역연합체제를 만들어가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이미 거의 3분의 2 이상 완성했다는 걸 내가 앞 방송에서 여러 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경제, 군사력 보십시오.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때까지 서태평양 함대사령부라고 부르던 것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원래 처음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수권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향후 5년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기 위해 5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많은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8월에 한미 공동군사훈련만 멈춘 게 아니라 남중국 해에서 훈련해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영국 다 끼워서 차례차례로 훈련을 했지만 한국하고는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관심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을 조금도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두 국가가 지금, 물론 인도도 엄청나게 군사동맹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일본과 대만입니다. 대만, 여러분, 대만입니다. 대만을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 국가로 2019년 국방수권법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내용에 대만과 협력한 내용은 6가지나 이어놨어요. 한국은 주한미군 병력 22,000명 이하로까지 감축하지는 않는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22,000명 이하 감축하는 것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의회가 판단할 때는 한국을 희생시키더라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면은 차라리 그걸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국방수권법에 한국의 자위 능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구문이 없어요. 대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차이나 팔리스에서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 원차이나 팔리스라는 그 기준에 의하면 중국 땅입니다. 대만은 절대 자기가 중국 땅이라고 안 믿지만, 그리고 원차이나 팔리스는 닉슨과 마오쩌둥 사이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조건을 주면서 미중 대땅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원차이나 팔리스를 근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을 끌어내어 자기 편으로 쓰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선봉장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난리를 쳤지만 트럼프가 이번 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방향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꼭 이번 폼페이오 김영철 합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트럼프는 벌써 가이드라인을 워싱턴에서 줬습니다. 서두르지 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년 걸려도 좋고 3년 걸려도 좋고 5년 걸려도 좋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외 정책으로 목숨을 걸고 북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겠다. 저들이 알아서 북쪽이 필요해서 비핵화하면은 김정은도 살려주고 김정은 정권도 유지해준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비핵화하겠다라는 스스로의 항복을 하면서 기어오기를 서서히 김정은 목에 쇠줄을 걸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땡겨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한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미국이 요구 안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중재가 아니고
북쪽이 비핵화를 그대로, 핵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국 주도의 비핵화 운동을, 비핵화 행동을 혹은 비핵화 조치를 한국이 앞장서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편이에요. 김정은보다도 김정은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가 김정은에게 더 친 김정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언론도 그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왜? 한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꼬드기고 미국에게 우리가 못 보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얘기하잖아요.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을 보니 이것은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얘기다. 과연 필요 없을까요? 내보내고 나면은 더 큰 평화가 올까요? 아직도 국민의 60%는 평화라는 허황된 정의에 눈 어둡고 귀 어둡고 체면이 걸려서 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안보 정책은 잘하고 있고 대외 정책도 잘하고 있답니다. 한 달 반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주도한, 그때 내가 한국 리서치에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여준 결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잘하고 있다가 75%라는 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보고, 물론 여론조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1000명을 썼지만 19살에서 19살 이상의 여론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했지만 몇 살까지라는 얘기는 안 넣었습니다. 뭐 그 디테일한 건 그만두고라도요. 어쨌든 75%가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75%는 아직 안보가 뭔지, 대외 정책이 뭔지, 평화가 뭔지 라는 개념조차도 모른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하는 대외 정책이에요? 제주 관함식에 일본도 안 온다, 중국도 안 온다? 뭐 자기들끼리 일중간에 삐거덕거려서 안 온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평양까지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태극기 하나 걸어놓지 못하는 그런 급쟁이 정부가 제주 관함식에서 일장기를 못 걸게 한다? 내라도 안 오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외교예요.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니까, 에? 강 장관 자기는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부의 치졸한 답변을 보십시오. 물론 외교부에 그 말 한 사람이 자기의 소신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정부가 시키니까 한 자리 남은 자기의 외교관으로서의 기간 동안 좀 잘 보여가 더 나은 자리 가고 싶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혹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인이라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한 이런 안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정신 이상자예요? 성격 파탄자예요? 협의 끝나고 군사 합의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전화해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외교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국감장에서 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합의서에 불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만약 불만을 가졌는데도 한국 정부가 그대로 간다면은 이것은 한미동맹을 깨도 좋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유엔사 합의 내용을 미국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으면서도 갈 용기가 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카워드란 용어를 씁니다. 겁쟁이라는 얘기를. 겁쟁이란 걸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압니까? 전기불 꺼져서 덜덜 떠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정의 앞에 맞서지 못한 사람을 겁쟁이라고 합니다. 이 겁쟁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겁쟁이들이 김정은 앞에 가서도 겁쟁이, 김정은 앞에 가서 더 겁쟁이죠. 미국에게 대해서는 미꾸라지 작전, 유엔 제재를 해체하기, 유엔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한 총체적인 미꾸라지 작전을 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의 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벌크 캐시, 뭉탱이 돈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다는 증거만 없으면은 유엔 제재를 위반되지 않는다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벌크 캐시가 갔지만 수천억의 벌크 캐시가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김대중 정권 때 북쪽에 갔지만 그게 핵에 사용된다는 증거가 없어서 유엔 제재에 안 걸린 겁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사실이라 칩시다. 무슨 돈과 핵 개발을 했어요? 쌀도 훔쳐가고 석탄도 팔아먹고 석유도 훔쳐갈 정도로 생활이 곤궁한 북한이 무슨 돈으로 핵을 개발했냐고요. 이런 분을, 이런 사람을 브레인이라고 대통령이 옆에서 데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는 거. 이 정부가 지금 목표하는 건 딱 하나야. 유엔 제재를 해체할 구멍을 찾는데 혹은 그걸 빠져나갈 미꾸라지 작전 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폭보다 지금 한국 길들이기를 더 우선순위로 끌어나갈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많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는 한반도 생존을 위한 미래 전략을 연구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끌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